이제 우리 4단원 유전 단원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염색체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단어고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염색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할지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찬찬히 염색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괄호가 있습니다. 어버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됨으로써 나타난다. 자, 우리 자손에게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거.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이거 다 아시죠? 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유전될 때 유전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 정보를 어떻게 부모가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걸까? 정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딘가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자, 어디에 담겨져 오는 걸까? 자, 우리가 뭐 영화나 노래나 이런 정보를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 자, 이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는 USB에 담겨져서 그거를 건네받는 겁니다. 자,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유전 정보는 그냥 뭐 인터넷으로 와이파이로 전송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실체에 담겨져서 나에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 정보가 담겨져서 어디에 담겨져서 올까? 그때 여러분이 답하면 되는 거, 뭐, USB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몸에서는 무엇이다? 자, 바로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유전 정보가 담겨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염색체. 어디 담겨져서 와요? 염색체. 자,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우리 분열하는 세포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양이 막대 모양입니다. 자, 우리 막대 모양이라고 하면은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요러한 형태를 말해요. 자, 우리 책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막대 모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염색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에 나온 막대 모양이랑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자, 일단은 둘 다를 염색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오리지널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오리지널은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변형이 된 거. 자,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관찰할 때의 모습은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이 그려보신 걸 테고요. 자, 실제로 오리지널은 왼쪽에 있는 막대 모양이기 때문에 설명에서는 막대 모양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세포가 항상 분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 저런 모양이 아닐까? 자, 우리 밑에 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자, 여러분 실과 같은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에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유전 정보는 우리 세포 속에 핵 속에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실처럼 풀어져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있으면 염색체. 자, 지금은 형체가 없고 풀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염색실이니까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핵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핵형이라는 단어가 저기 밑에 한번 가보시면 핵상이라는 단어랑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핵형과 핵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 먼저 핵형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체세포 속에 일반적인 세포를 체세포라고 해요. 자, 우리의 세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쓰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일반적인 몸의 구성을 하는 체세포가 있고요. 특별히 생식을 위해서 유전 정보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원래 상태의 세포는 체세포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세포는. 자,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온전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수, 모양, 크기,
자, 이와 같은 염색체의 모든 정보를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자, 요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핵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핵 속에 들었는 여러분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염색체의 외관을 설명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염색체는 외형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크기나 모양이 어떠한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염색체가 뭐 쌍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는 쌍으로 가지고 있고 생식세포에는 절반만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절반만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거 외형적인 특징을 말하는 걸 함축적으로 핵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핵형은 왜 갑자기 배우는 걸까? 왜 나온 걸까? 자, 왜냐하면은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까지 같다면 외형적인 염색체의 모양이 완벽히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의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 간에서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물은 종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성별이 동일해. 그러면 핵형이 동일하다라는 말은 뭘 말한다? 염색체의 수와 모양과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별이 동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별이 다르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일부 다르죠. 자,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같은 종이야. 그리고 성별이 동일해. 자, 그러면 핵형이 동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종의 경우에 똑같기 때문에 같은 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핵형이 동일한 어떤 뭐 염색체 두 세트를 내가 발견했어. 자, 그러면 핵형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라는 말은 그 두 개는 무엇을 말한다? 같은 종의 것을 우리가 관찰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핵형을 분석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성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나 없나 판별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핵형을 분석하면 성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염색체의 수, 구조, 이와 같은데 이상이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염색체의 수만 선생님이 표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사람, 개, 침팬지, 초파리, 보리, 완두, 감자의 염색체 수를 정리해놨는데요. 자, 지금 사람은 염색체 수가 총 46개예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옆에 나오는 생물은 우리와 종이 다른 생물이고요. 얘네들은 종이 다르니까 염색체 수가 다릅니다. 근데 모두 다 다를 수는 없어요. 우연히 염색체 수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리와 완두를 보면은 우연히 염색체 수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살펴보는 걸 핵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리와 완두는 염색체 수가 같으니까 핵형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정보는 수만 나타낸 거예요. 수가 같다고 모양 크기까지 같다는 보장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같은 종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보리와 완두는 같은 종의 생물체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핵형이 다릅니다. 자, 우리 같은 종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핵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종인 보리와 완두는 수만 우연히 일치할 뿐이지 모양이나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핵형은 다르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침팬지와 감자 한번 볼게요. 침팬지와 감자도 염색체 수가 같네요. 그러면 얘네도 핵형이 같은 걸까요? 한 번 더 말하지만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도 다른 종이기 때문에 핵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핵형은 생물 종의 고유한 특성이니까요. 그러면 침팬지와 감자는 핵형이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수는 같지만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밑에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자, 위에서 침팬지, 감자 또는 보리, 완두를 살펴봤지만 염색체 수는 우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뭐 영화나 아니면 노래 같은 경우에 우연히 데이터 그 몇메가 용량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같은 노래, 같은 영화가 아닌 것처럼 우연히 염색체 수, 정보의 수는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같다라는 보장은 우리가 100%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완벽하게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X 둘 중에 하라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완벽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X라고 하겠습니다. O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고등생물일수록 염색체 수는 많을까? 자, 우리 고등생물이라고 하는 거 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고등생물 약간 우리가 좀 고등생물이라는 기준 하에 요걸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보다 개가 염색체 수가 많죠. 사람보다 침팬지 감자가 염색체 수가 더 많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 고등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라는 말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보다 개가 더 고등생물? 침팬지나 감자가 사람보다 더 고등생물?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염색체 수는 더 고등생물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자, 이건 완벽한 거짓. 자, 핵형이 같으면 성별이 같다. 자, 우리 핵형이 같은 건 같은 종이라는 걸 의미했고요. 그리고 성별이 다를 경우에는 일부 염색체의 정보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형이 같다라는 말은 뭐까지 같다라는 뜻이다. 성별이 같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형이 같으려면은 사람 간에서 누구만 같다? 여자 간에 같고 남자 간에 같아요. 여자와 남자는 같은 종이지만 핵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핵형이 같다는 건 성별까지 같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겠죠? 생물 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되는 완벽한 정보. 자, 그 다음에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으면 핵형이 같은 것이다. 자, 우리 종이 달라도 자, 우리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이 다르다는 말은 핵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염색체 수는 같지만 우연히 같은 거라고 판단해야 되고 핵형은 다릅니다. X죠. 자, 우리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줄 요거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염색체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색체의 종류. 자, 우리 염색체의 종류는 총 여러분, 무슨 염색체, 땡 염색체라는 정보에 3가지 개념이 나오시는데요. 자, 우리 이거를 배우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염색체 종류에 땡 염색체라는 정보가 어떤 게 있냐? 염색체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나오는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3개, 땡 염색체는 3개가 등장해요. 자, 이렇게 3개가 등장하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상동 염색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상동은 뭐냐면은 우리 형상이 형태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엄마에게 받고 아빠에게 또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엄마에게 받은 거, 아빠에게 받은 거 중복되는 걸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트로 똑같은 걸 2개 쌍쌍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형태가 같은 걸 쌍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세트인 염색체를 말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모양만 같은 게 아니고 뭐가 크기까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한번 그림을 봐보시면은 자, 지금 세트끼리 묶어놨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번호가 적혀 있죠.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위에 염색체가 2개씩 있어요. 자, 우리 이 2개는 잘 안 보이네요. 2개는 여러분들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자,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개를 이렇게 2개는 어떤 상태이다.
두 개는 세트, 모양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가 총 몇 개 있는데, 자, 우리는 염색체가 총 46개가 있죠. 자, 밑에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우리는 46개가 있는데, 이 중에 23개는,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46개가 있는데, 이 중에 23개는 엄마한테, 23개는 아빠한테, 자, 똑같은 걸 중복으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쌍을 가지고 있다. 같은 것끼리 중복되는 거. 자, 그래서 23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3쌍 중에 또 역할에 따라서, 자, 우리 밑에 2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과 별개로 또 염색체를 분류해 보는 거예요. 23쌍의 염색체를 기능에 따라 한번 분류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쌍의 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데 기능을 하는 염색체는, 자, 우리 한 쌍이 있다고 했고요. 이 아이들을 성별을 결정하니까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는 몇 쌍이 있어요? 그렇죠. 22쌍이 남았죠. 이 아이들은 성별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성별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기능은 성과 관련 없는 것에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평범한 일상적인 염색체라고 해서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염색체는 몇 개? 44개. 몇 쌍? 22쌍. 성염색체 몇 개? 2개. 몇 쌍? 1쌍. 자,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세트끼리 묶은 다음에 우리는 그 세트끼리 같은 아이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자, 우리 23쌍의 염색체를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한 쌍만 성을 결정해서 성염색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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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염색체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트, 세트. 자, 이렇게 나눈 건 뭐라 했어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자, 이렇게 세트로 나눠 본 거죠. 자, 이 중에 일부는 무엇에 관여한다? 자, 우리 일부만 무엇에 관여한다? 성에 관련한다. 자, 나머지는 어디에 관련이 없다? 성에 관련이 없다. 그래서 상염색체.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자, 상염색체는 똑같이 가져요. 성에 관련 없이 몇 개? 44개. 자, 우리 몇 쌍을 가져요? 22쌍을 가져요.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몇 개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한 쌍의 성염색체를 어떻게 가져요? 자, 그렇죠. 우리 성염색체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죠. 남성은 X 하나와 Y 하나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가져요? X만을 2개 가져요. 자, 그래서 XX를 가지자.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나오는 것은 여자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공통점이 있고요. 성별과 관련 없는 상염색체가 공통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뭔가 차이가 난다. 한 쌍의 성염색체만 차이가 난다. 자, 우리는 지금 염색체를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를 쫙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얘들을 세트 묶는 거예요. 자, 세트 묶은 다음에 쭉 정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렬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걸. 자, 이와 같이 정렬을 해요. 밑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 획평을 분석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염색체를 이렇게 딱 배열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세트 묶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염색체를 여러분 1번 제일 위에 첫 번째로 배치합니다. 1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성별과 관련 없는 걸 차례대로 쭉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서 몇 번까지 달아주면 끝나죠? 그렇죠. 성별과 관련 없는 건 22개 있죠. 22번까지 달아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놓여지는 한 쌍의 염색체는 제일 작은 한 쌍의 염색체 22번. 자, 그리고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 나는 거 한 쌍. 성 염색체는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딱 여기만 차이가 나야 되겠죠. 자, 우리 여자는 지금 그림에 봐보면 똑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림에 잘 안 보이니까 밑에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자랑 똑같이 생긴 거 하나랑 뭔가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 자,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남자와 여자 공통된 거, 성염색체도 공통된 거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죠? X는 공통되죠. 여자는 X 2개, 남자는 X 하나. 자, 똑같이 생긴 건 X예요. 자, 우리 남자에게서 유일하게 좀 차이가 나는 거, 요거 하나가 무엇이다? Y입니다. X 염색체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대로 순서를 쭉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요거를 보고 분석을 하여라. 이런 문제가 문제집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를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핵형 분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정신없으니까. 자,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빈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이거 지워줘도 되죠? 자, 다 지우고, 자, 우리 이와 같이, 핵형을 분석할 때. 자, 나는 핵형을 분석할 때, 자, 땡땡. 1번, 어떻게 배치를 한다? 같은 크기와 모양의, 자, 누구죠? 이거를? 그렇죠. 상동 염색체 끼리 배치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배열한다. 염색체 끼리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자, 우리 두 번째로, 자, 상염색체는 성별과 관련 없는 거는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마지막 3번. 자, 성 염색체는 가장 마지막에. 됐나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만약에 핵형 분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핵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염색체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핵형이랑 여러분 헷갈리기 쉽다고 했는 핵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